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하고 해야 될 부분은 교능력 개발 평가입니다. 자, 교능력 개발 평가는 좋은 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 앞으로 많이 발전돼야 될 부분도 있지요. 무엇보다도 자, 우리가 생각하는 교능력 개발 평가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교사가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굉장하게 전문 직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전문 직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여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르치는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족한 점에 대한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뒤따라야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원능력 개발 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부족한 점을 이 교원능력 개발 평가에서 하고 있는데요. 1년에 이제 1회, 그죠? 자, 일단 뭐 교장, 교감 선생님 으로부터도 받고, 자, 학생으로도 받고, 또 학부모한테도 받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료 교사한테도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 평가의 주체가 에, 네, 에, 네 개의 영역으로 이게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원의 이러한 전문성 높이기 위해 부족한 점을 발견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발전과 어떠한 노력을 기해야 되는지가 여러분들이 교직 실무에서 조금 깊게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목표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개념과 발전에 대해서 알고요.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기능,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 전문성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장학과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관계, 또 학교 현장에서의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실시 과정과 운영, 뭐 또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가르치는 어떠한 능력, 다시 전문성.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가르친 능력을 바로 수업 전문성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원 능력 개발 평가와 수업 전문성의 관계를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놓고 생각할 수는 없지요. 자, 그렇다면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 여기부터 봅시다. 그러면 교원 평가 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제도 도입 당시에는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냐의 논의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과 관련하여 활발히 전개되었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교사 전문성의 핵심은 가르치는 활동에 있다고 보고,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서의 교사 평가 대상을 교사의 수업 전문성으로 규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해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단번에 일시에 나온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평가의 어떤 방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몇 가지의 자료들을 보게 되실 텐데요. 봅시다. 자,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이제 교원 평가 제도의 하나로 보자고 한다면 네 단계로 이렇게 발전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교원 근무 성적 평정이에요. 그다음에 이 근무 성적은 왜 평정을 해야 되냐면 승진과 통제 등 인사상의 목적으로만 운영되기 위해서죠. 따라서
수업이라든지 생활지도 등을 평가할 수 없고 평가제의 폭도 좁았습니다.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자, 두 번째, 이 성과 상여금 평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보자면 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부과돼야지만 되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성과 상여금 평가로 항목이 다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교원 근무 성적 평정에 더하여 성과 상여금 평정에 들어온 거죠. 즉 그렇게 함으로써 외제적 보상 체계로 교원 성과급제 도입 필요성이 검토되었고 두 개 다 병행하여 운영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라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수업 이 부분이 좀 더 개발되지 않았던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즉 수업적인 전문성,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가 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원 능력 개발 평가죠. 세 번째 단계는 그래서 교원 근무 성적 평정과 성과 상여금 평정과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는 단계입니다. 자, 내재적 보상 체계로 교원 능력 개발 평가 도입이 필요성이 검토되었고,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단계는 이 세 번째 단계에서 가졌던 한계, 다시 말하자면 이 세 개의 평가와 평정이 1년에 세 가지의 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선생님들한테는 스트레스로 작용이 하였고 한편으로 되게 복잡했습니다. 적용하는 데 있어서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자, 성과 상여금을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넣게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과 상여금과 교원 능력 평가의 일부를 떼서 교원 업적 평가로 이렇게 다시 만들게 됩니다. 평가 제도의 간소화와 평가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제도의 개선안이 검토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명심해 두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교원 능력 개발 평가와 성과 상여금 평가가 이렇게 합쳐진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합쳐진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교원 능력 자, 개발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있는 요소와 함께 이렇게 가긴 하였지만 성과 상여금, 다시 말하자면 교능력 개발에 대한 항목이 여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죠? 연수 실적이라든지요. 또는 연구 실적이라고 하여서 어떤 연구 대회 같은 데에 참석하거나 수상했을 때 자, 이런 것들은 분명 교원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인가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과급에 반영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내용에 따라서 100% 성과급과 연계된 것은 아니에요. 이 항목이 이거와 연계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다양한 음, 단계로 네 개의 단계로 발전되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들어가기 이전 교원 능력, 교원 근무 성적 평정부터 하나씩 쭉쭉 들어가 보죠. 자, 참고로 여기 있는 논문은 보시는 것은 자, 2015 뭐 개선 교원 평가 제도에 대한 운영 실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라고 해서 자, 홍효조 선생님의 논문을 이렇게 석사학위 논문을 이렇게 여러분의 교육 자료로 제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더 보죠.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교원 근무 성적 평정 제도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1961년도부터 근무 성적 평정 규정이 제정이 되어서 세칙이 쭉쭉쭉 되면서 33차례의 개정을 거치게 되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날의 평가 체제의 기본 틀이 바로 근무 성적 평정 규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뭐 이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쭉쭉 나와 있고요. 물론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다시 자료실 같은데 혹은 단체 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거 한번 봅시다. 1986년도에 기존의 차등을 뒀던 평가 규정 준거에 반해 평가 요소는 유지하되 배점을 모두 일괄적으로 8점으로 조정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1990년 개정에서는 교육자의 품성과 사명의식에 대한 자질 및 태도 항목에 24점,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 경영에 대한 근무 실적 항목에 56점을 부여하였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균등하게 항목에 따라서 8점을 주은 것이 어, 점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중치를 줌으로써 다른 영역은 좀 더 점수를 많이 받고 또 다른 영역은 점수를 좀 적게 받고 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좀 더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 경영 이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2007년도, 2010년도에 이르러서는 자진 및 태도에 20점, 근무 실적 및 근무 수행 능력에 80점으로 배점이 상향 조정됐다. 다시 근무 실적 및 근무 수행 능력이 바로 1990년대에 개정되었던 생활지도 그리고 학급 경험, 학습 지도가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바대로 자, 쭉쭉 넘어오면서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1960, 1990년대, 2010년에 이르러서 학습 쪽에 좀 더 부각을 그죠?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본질적인 역할인 교사의 본질적인 역할인 학습 지도 및 생활 지도인 근무 수행 능력에 더 비중을 두어 평가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내용들은 쭉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원 근무 성적 평정 규정의 변천 내용이 이렇게 표로 쭉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왜 평가를 하는지는 승진, 즉 교감이 되느냐, 장학사가 되느냐, 이 승진 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평정의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근무 실적 및 근무 수행 능력, 특히 학습 지도 측면, 즉 수업 전문성 측면에서 어, 가중치를 더 두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정 기간과 평정자 및 확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 모두 다 교장 교감 대부분 그렇죠. 물론 최근에 2010년도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다면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동료 교사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뭐가요? 근무 성적 평정에 있어서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승진할 때 보면 자, 우리 교원 중에서 동료 교원 중에서 인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인사위원들이 그 승진할 만한 후보자들을 놓고 평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2010년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교원 능력 평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다음으로 나타났던 것은 교원 성과 상여금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1995년 중앙인사위원회 능력 및 실적 반영, 승진 보수 체계 마련과 관련해서 그 지침이 발표되었고요. 자, 그래서 97년도에 IMF가 있어서 중단되었긴 했지만 2001년도에 들어서 성과상여금 시행 지침을 통보하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도입되어지기 시작하였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반 기업에서는 성과급 또는 뭐 성공보수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냐면 과연 우리는 어, 정확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성과 상여의 근본 취지는 능력이 우수하고 성과를 많이 낸 교원에게 외재적 보상, 여기서 말한 것은 뭐 돈이죠. 그죠? 주어 사기를 진정시키기 위였다. 하지만 교원 단체들은 성과급이 교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하지 않다는 것. 이때 교직의 특수성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교육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결과 산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교육은 예를 들자면 학생들한테 A 학생한테 뭐 A를 소문자 A를 가르쳤을 때 이 학생이 정확하게 A를 아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또 두 번째 뭐냐면 심동적인 영역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A 학생이 어떤 지식을 아냐 모르냐는 가르치는 교사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한편으로 가정이라든지 또는 그 학생의 심리적인 상태의 영향도 지대하게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나서의 이 성과상여금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바로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체제가 미비하다는 점. 자, 교직 사회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추석 전후에 성과금 반대 투쟁이 일어나고 있더라 결국에는 폐지 요청이 쇄도했고 그래서 2010년도에서는요 어떤 교원단체에서는 균등하게 나눠서 받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경력에 따라서 받자라고 돼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2020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 물론 경력도 있고 균등하게 나누지만 학교에는 그래도 해야 되는 직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임을 하냐 안 하냐, 수업 시수가 많냐 적냐, 또는 어떤 직무 연수를 충분하게 들었냐 안 들었냐, 또는 어떤 대회에 출전하여서 성과를 냈냐 안 냈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학생의 뭐 어떤 장기적 관점에서의 결과라든지 학생의 심동적 영향을 통해서 분석해 교사의 어떤 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와 밀접하게 관련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교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 이것들이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선생님들 있고요. 하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거한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은 지식을 전수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가정에 근거해서 그래도 지금은 균등하게 나누거나 경력에 따라서 나눠 먹기 식으로 성과금을 이렇게 배분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도달하기 전에는 실제로 많이 좀 제도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점이지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균등지급이 90%, 차등지급이 10%였고 2005년부터 2006년도에 들어서는 30에서 50%의 차등을 줬고 2010년도에는 100% 확대가 되어서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교원 성과급 제도 편성 과정은 1995년도부터 됐지만 97년도에는 잠깐 멈추었고 다시 2001년부터 균등과 차등을 두어서 하게 되는데요. 차등이 조금 10%였지만 점차 확대되어서 2010년도부터는 100%, 하지만 2007년도쯤에 있어서는 어떤 전교조가 성과급 반대 투쟁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학교 성과급 비중이 확대되었고 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017년도에 보시면 다면 평가와 성과급 평가의 일원화가 일어났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봤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과금을 받았을 때 A를 받는다는 것은 1등이 아니고요. S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는 그 다음 등급이고요. B는 제일 낮은 등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균등 지급액은 보통은 30% 정도 균등으로 주고 차등 지급액은 이렇게 SAB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차등 지급률은 학교에 따라서 10% 내지 70%를 두게 되는데요. 그죠? 그래서 뭐 20% 정도 차이를 둡니다. S가 70이면 A는 50이고 B는 35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음, 학교마다도 자,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 따라서 차이뿐만 아니라 교사 간 차이도 두게 됨으로써 그죠? 교사의 역량도 올리고 학교의 역량도 올리는데 이때는 균등하게 지분되는 것이 있고 균등의 10에서 70%까지고 그 다음에 차등으로 두는 것은 SAB로 나는데 이것은 30%다. 그래서 이걸 두 개 더해서 총 성과급을 매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사위원들이 있다는 거, 즉 동료 다면 평가가 성과 상여금을 선정하는데 또 들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량과 정석 평가가 있는데 정량 평가가 한번 볼 필요 있죠. 정량 평가에서 교사 자기 실적 평가서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8년부터 19년도까지 어떤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주교육청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샘플로 단위학교에 제시되어 주는 건데요. 물론 이것들은 그 단위학교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죠. 자, 우선은 학습 지도는 30점, 생활지도 30점, 전문성 개발은 10점, 담당 업무는 30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학습 지도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수업 시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20시간과 18시간. 보통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오시면 1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8시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이면 14점을 100점으로 받고, 자, 미만이면 13점이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뭐 주당 이렇게 수업 시간을 나일스에 있는 그 나일스에 보면 선생님들의 주당 수업 시수가 누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근거 자료로 내면 되겠죠. 수업 공개 횟수가 되겠습니다. 연구 수업이란지 학부모 공개 수업. 아무래도 그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연구 수업을 진행하신 분들은 그래도 수업 전문성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고 학생들에게 좀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줬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점수를 부여하고 안 부여하고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교내외 컨설팅, 수업 컨설팅 횟수 역시 학습 지도에서 중요한 것이 또 수업 컨설팅이죠. 기초학력 지도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전 같은 경우는 수학이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사가 좀 더 노력을 추가적으로 한 부분에 보상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학력 지도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실적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도 같은 경우는 뭐 상담 실적인데 몇 회 몇 분 하였는가, 또 생활지도 곤란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반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반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생활지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학년의 곤란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3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3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음, 그래도 많은 입시가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야근도 많을 거고요. 죄송합니다. 야근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학년 곤란도를 반영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 개발입니다. 교과서, 지도서, 집필한지, 장학재료 개발하는지, 공연 및 전시회 참가, 뭐 학술지 게재, 뭐 교육 관련 학회나 학교 실적 이런 것들이 전문성 개발과 관련되어서 있으면 점수를 좀 더 부여해주는 거죠. 자, 담당 업무가 되겠습니다. 업무의 곤란도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래도 어, 그 교무부가 있습니다. 교무부가 업무를 거의 많이 총괄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많죠. 이런 부분들도 또 음, 인정을 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업무 추진은 뭐 학년의 부장이냐, 보직이나 부장인 거예요. 또는 뭐 일반 교사냐, 교과 대표냐. 아무래도 교과 대표 같은 경우가 교과 협의회를 할 때 그 협의서를 작성하고 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 좀 업무 곤란하고 추가적으로 업무를 더 많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음, 정량 평가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또 달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서식에 대한 동일합니다. 교사 자기 실적 평가서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뭐 지금 블로그에서 한번 가져왔는데요. 자, 평정기간과 평가 인적 사항과 평가 기초 자료가 있습니다. 무슨 과목이고 담임 여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담당 업무는 무엇이고 주당 수업 시수는 어떻게 되는가, 학생 상담 실적은 어떻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와 전문성 개발과 담당 업무에서 했던 일들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실적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말해 볼게요. 자, 이거와 이거와 이거를 참고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다시요. 이게 어, 정서 평가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건 정량 평가가 되는 거죠. 이게 두 개 더 해가지고 우리가 뭐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떠한 성과급을 주게 되는 거죠. SAB로요. 이때 정서평가는 3인의 보통 3인의 그죠? 교원 인사위원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읽고 하게 되는데요. 이때 교원 인사위원들은 보통 여러분들의 동료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년 초에 교원 인사위원들을 동료 교원들이 뽑게 되는 것이죠. 그죠? 좋습니다. 서식 같은 것들을 알아두시고 어떻게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는지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쭉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과평가지에 대한 예시도 이렇게 쭉쭉 나와 있죠.
그죠? 뭐 제주대 내 초등학교 정량평가 자기실적평가서라고 해서 이렇게 정량적으로 체크를 하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아무래도 총점을 내고 도장도 찍은 다음에 에, 교무부라든지 연구부서에 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또 알아봐야 되는 것이 마지막 발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제도입니다. 그죠? 자,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근무 성적 평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자, 교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능력 개발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도모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학교 교육 만족도를 향상하고 구성원 간 소통 증진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근무 성적 평정이 있어요. 이건 승진을 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좀 더해서 또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성과 상여금 평정이 있다고 했었죠? 자, 이것은 뭐야? 성과급이에요. 자, 이때도 학생 지도 능력이 컸고요. 여기도 학생 지도와 관련돼 있는 영역을 큰 비중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왜 하필 교원 능력, 여기도 학생 지도, 여기도 학생 지도인데 왜 또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나왔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승진을 안 하고 싶어요. 성과급 SAB인데 그냥 B 맞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되는 거죠. 그죠? 수동적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그러면 결국에 이분들한테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봅시다. 이분들, 다시 말하자면 승진도 안 하려고 하고 승진에 대한 욕구도 없고 성과금도 B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수업 전문성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게 교원 능력 개발 평가입니다. 그죠? 자,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수업 전문성을 고양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요. 근데 이게 수업 전문성만 100% 맞춰진 건 아니에요, 사실. 그죠? 자, 하여튼 수업 전문성에 맞춰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로 수업 전문성에 맞춰져 있겠죠? 자,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자, 도입된 취지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도입된 취지는 학교 교육의 질을 도모하고 모든 구성에게 양질의 교육을 하면서 학교 교육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가 뭐냐면 이것은 만족도 조사예요. 자, 분명히 수업 전문성에 대해서 높고 낮음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를 해야지만 되는데 그래야지 어느 수준까지 올려야 되고 어느 영역이 부족하다는 것을 음, 계량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족도 조사예요.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학생들한테 이를테면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이전에 뭐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수업 전문성이 수업을 못했다 해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영어입니다. 어렵죠? 체육입니다. 남학생들 체육 좋아하죠? 자, 그러면 똑같이 과목에 따라서 수업을 하다 보면 얘는 영어 선생님은 낮게 나오고요. 체육 선생님은 또 높게 나와요. 자,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자, 사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연구와 또 그 연구를 토대로 이루어진 이론을 바탕으로 이것이 만들어진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나왔을 때 많은 학교에서는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죠?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끝까지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갈등이 노출되어지게 된다는 점은 조금 성급하게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시행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한계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죠.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옅은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서 쭉쭉쭉쭉 나오고 있고요. 여러 번의 변동이 있었고 리커드 5점 척도를 이용하였고 자유서술식 응답으로 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한번 운영 지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 지침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요. 자,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운영 지침. 자, 목적은 교원 전문성 신청을 위한 공교육 신뢰를 제고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 현장에서 보면 5점 만점에 2점 몇 점 이하는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조금 반강제적으로 교육을 가는 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점수가 낮아서 교육을 가는 거죠. 그랬을 때 낮아진 교사의 그 자존감은 어떻게 다시 올릴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참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보죠. 평가 대상은 2개월 미만의 재직 교원을 제외하고 모든 국공 사립, 초중고 및 특수 교사까지 이때는 여러분들 계약직 교원, 흔히 우리가 기간제 교사라고 하죠. 그래서 2개월 이상이면 이분들을 다 포함해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의 종류는 동료 교원 평가가 있고 학생 만족도 조사가 있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료 교원은 교장 교감 중 1인 이상, 보통은 두 분이 평가를 하고요. 모든 교사를 수석 교사 또는 부장 교사 1인 이상, 자, 그다음에 동료 교원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었던 학교에서는 영어 선생님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동료 교원 13명이서 평가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학생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받은 학생인데 개별 교원 대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약간은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배웠던 학생들이 가르친 선생님을 다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반, 그러니까 제가 전에 했었던 학교에서는 예를 들자면 1, 2, 3, 4반을 들어갔습니다. 그럼 1, 2, 3, 4반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선생님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어떤 선생님을요? 그죠? 예를 들자면 뭐 1, 2, 3, 4반이 예를 들면 200명이다. 200명 모두가 선생님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좀 표집을 하게 되는 거라더라고요. 그죠? 자, 표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어떤 반이 좀 나쁜 반일 수 있고 어떤 게 표집하는 게 좀 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지도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학부모들이 개별 교원 대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교사를 잘 알까요? 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죠. 결국에는 이 학부모님들도 결국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학부모들의 의견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충분히 반영되어지는가 이런 문제도 좀 있죠. 그래서 매년 1회 실시하는데 보통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평가 기간 주체는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 뭐 수석 교사는 교수용 활동 지원, 교장 교감은 학교 경영에 대해서. 자, 교장 교감 선생님도 일반 평교사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 통보는 개인별 합산표 통보하고요.
자, 열람을 원할 시에는 자, 원자료로 공개해 주기도 합니다. 자, 평가관리기구가 있는데요.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때는 교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 5인 이상에서 11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컨설팅단도 구성해서 자, 학교 평가, 교원능력 개발 평가를 잘 운영하도록 피드백도 주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원능력 개발 평가까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됐었죠. 자,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처음에는 뭐부터 된다고 했습니까? 그죠? 평정, 그죠? 승진 위해서. 그 다음에 평정 플러스 뭐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2단계에서는 그렇죠. 성과, 그죠? 그 다음에 평정 플러스 성과금 플러스 성과금 플러스 이렇게 해도 전문성이 개발을 별로 안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원능력 개발 평가.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네 번째 단계. 다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자,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우리가 1, 2, 3, 4단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여러분들 쉬시고 계속해서 교원능력 개발 평가와 관련되어서 수업 전문성과 또 한편으로 이게 아니고 교원능력 개발 평가 매뉴얼에 따라서 매뉴얼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과 그죠? 그렇게 교원능력 개발 평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